부산 거제동에 살고 있는 이태희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만 20년 했었고 현재는 이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나름 보람을 가지고 진행을 했지만은 사실 선배들이 원치 않는 퇴직을 하는 걸 보면서 직장 생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알아봤지만 돈 없이 경험 없이 할 수 있는 건 없었거든요. 그럴 즈음에 정말로 이상하게 생각했던 이 사업을 아내가 하는 걸 보고 말리기 위해서 사업을 알아보게 되었고요. 알아보면서 느꼈던 게 와, 저대로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사를 직접 자비를 들여 받다 오면서 비전을 갖고 진행하고 지금은 완전한 노예 자립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나눠줘야 될 일들은 어떤가 하면 더블엑스, 그 다음에 뉴트라이트라는 건 과연 뭔가,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더블엑스라는 제품이 과연 어떤 건가라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61%가 과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답니다. 34%는 비만이고요. 90%는 시간을 실내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80%는 일상 중 항상 피곤함을 느낀대요. 그런데 이 원인들이 과연 뭐냐고 봤더만은 사람의 인체는 어떻는가 하면 많은 영양소들과 함께 움직이는 게 인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비타민 A나 C나 비타민 B12, 리보플라빈이라든지 판토텐산이나 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영양 요소들이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는가 하면 충분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현실은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농산물 질이 너무 저하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토양 속 미네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미네랄인 철분 하나를 섭취하기 위해서 1950년도는 사과 2개 정도만 먹었으면 됐었는데 지금은 13개를 먹어야 된대요. 옛날에 시금치 한 단위면 될 성분이 지금은 시금치를 19단위나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는가 하면 미네랄이 없는 토양에서 만든 과일과 야채를 먹으니까 이 과일과 야채에 미네랄이 없죠. 미네랄이 없는 이런 과일과 야채를 사람이 섭취하니까 우리 몸의 영양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현대의 땅은 미네랄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 그러죠. 이 미네랄 하나의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여기 미네랄 중에 하나인 이 셀레늄을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흙 속에 셀레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3,8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사망한다는 거죠. 성인도 어떠는가 하면 조기 사망, 질병 위험 증가로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말 그대로 셀레늄 하나 부족했는데 이런 영향을 만들어낸다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우리는 얼마 정도 문제가 됐는가를 갖다가 이게 제1차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78개국의 약 3만 명이 모여서 전 세계 농지의 영양소 고갈 상태를 갖다가 분석해 봤습니다. 당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심각한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죠. 뭐냐면 북아메리카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냐 하면 85%가 영양분이 사라졌대요. 아시아와 남아메리카의 대륙에서는 76%가 사라졌고요. 아프리카에서는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74%, 72%가 사라졌다는 거죠. 왜 이렇게 사라졌는가를 봤더만은 비료나 살충제나 제추대, 경작, 관계시설의 인간 활동의 어떤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라진 것 중에 적어도 90% 이상은 건강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뭐냐면 면역계가 기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기질 60종과 16종의 어떤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죠. 지금 면역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끼어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토양의 어떤 영양소 고갈 상태하고도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현대인은 진짜 빠르고 간편한 고열량식, 저영양의 질 나쁜 음식을 섭취하다 보니까 인스턴트 많이 먹죠. 이러다 보니까 비타민이나 미네랄 섭취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비만이나 심혈관계 질환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다가 산업이 발달하고 환경오염이 심해지죠. 그 다음에 가공식품이 증가되죠. 한국인이 1년 동안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 있죠. 이것만 하더라도 24.69kg이라고 합니다. 우리 20kg짜리 살 한 포대도 너무 양이 많죠. 그 이상으로 우리는 이런 식품 첨가물, 화합물질들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애들은 육가공 섭취량이 늘어났죠. 항생제는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는가 하면 우리나라 최대 독소, 유해 화학물질이 카드뮴이나 수용 같은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몸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이런 전체의 어떤 상황에서 어떻는가 하면 내 몸의 내부적으로는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기고 그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몸은 어떻는가 하면 당과 산소가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물과 그다음에 산소를 이렇게 교환을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활성산소라는 게 과다하게 나와지게 되면 이게 세포막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세포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고 DNA를 공격해서 DNA 손상을 일으키고 암문도 만들어내죠. 그다음에 세포의 신호 전달 체계를 만들어들이가 면역력을 저하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나 동맥경화, 암 등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리고 노화를 촉진까지 하는 거죠. 특히 이 활성산소가 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 세포당 한 7만 회를 이렇게 활성산소가 공격을 하면 바로 암세포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성산소라는 것은 좋은 기능도 있지만은 적거나 과다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지금 환경은 어떻는가 하면 활성산소가 증가되는 환경이라는 거죠. 술, 담배, 약물, 화학물질, 잠 못 자는 것, 그 다음에 스트레스, 고열량식, 식습관에서 문제가 되고 과식, 환경오염, 미세먼지, 방사선, 전파 이런 어떤 문제들이 활성산소를 증가하는 환경이 너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명 당추가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00억 개 이상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세포마다 어떻는가 하면 104회, 한 세포당 104회 정도를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병들이 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인류를 앓게 하는 질병이 36,000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질병의 모든 원인이 활성산소다 할 정도로 이런 활성산소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 그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 1인당 의료비는 너무 증가되죠.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는가 하면 이때까지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것은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되고 밥만 잘 먹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어떤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건강보조식품을 전부 다 약국이나 이런 데 간편하게 살 수 있는 이런 합성적인 부분들을 많이 선택해서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합성 비타민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다. 이게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이었어요. 이야기는 23만 명을 대상으로 3년 3개월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는가 하면 비타민 E는 시험관 연구에서는 분명히 심장 질환을 억제했는데 몸속에서는 이걸 투여해 보니까 12년간 이렇게 투여해가 보니까 몸속에서는 비타민 E가 심장 질환을 억제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실험을 덮어 이렇게 했지만은 그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가를 봤더만은 이런 거죠. 실험실은 단일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체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가 하면서 뭐냐면 비타민은 진짜로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음식을 통해서 먹을 때 천연 비타민을 섭취했을 때 이야기라는 거죠. 이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과일이나 채소 같은 천연 식품을 통해 비타민을 섭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왜 그러는가 하면 영양분의 대사 과정을 딱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미량 영양소, 우리가 역할에 이런 영양소들이 어떻는가 하면 소화관에서 원만히 흡수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세포까지 무난히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는가 하면 흡수 운반 시에는 반드시 다른 영양 성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복합체 형태로만 이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제당 정제 유지가 나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몸 안에 들어오면 이걸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몸 안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소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성한 순수 비타민 C라든지 화학적으로 만든 합성 식소라든지 이런 게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정제당과 정제 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가지 어떤 영양소만 들어오는 거는 우리 몸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고갈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나쁜 영향을 미치고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제임스 콜만 박사는 그랬거든요.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분 중에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틀린다는 거죠. 자연에서 추출한 건지, 자연식품에서 추출한 건지, 아니면 화학적으로 만졌냐, 이거에 따라서 분자 구조가 틀리진대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합성한 거는 우리가 이게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다면, 이게 자연계에 있다면 합성을 하게 되면 복합적으로 이렇게 한 가지 오른손이 더 나타난다는 거죠. 이걸 제거해야 자연계하고 똑같은 건데, 이거는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걸 제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은 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정제 미네랄을 흡수하는 과정에서는 인체에서 다른 이걸 운반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아무리 몸에 유익한 어떤 영양성분이라도 정제된 것은 흡수 운반에 불리할 뿐만 아니고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성분은 같아도 생리활성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어떤 걸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가는 금방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이 뉴트라이트는 도대체 과연 이게 부합되고 있는가? 우리가 진짜 먹어도 되는 부분들인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트라이트는 말 그대로 양질의 토양에서 재배해서 수확, 까다롭게 고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근원은 이 자연의 힘에서 나오는 어떤 거지. 요게 보이는 장면이 뭐냐면 멕시코에 있는 엘페티칼 농장입니다. 뉴트라이트 농장인데 너무 광활하죠.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이 정도의 큰 대지에서 이렇게 쥐어내는데, 이걸 보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이 칼렌보그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물이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 그 전부가 유용하다고 믿고 있는 것은 그 당시 나온 작품이었다. 1934년도 우리가 이 뉴트라이트가 만들어지면서도 이 부분을 계속 지금까지도 이 식물에 함유된 모든 영양소를 함께 농축하는 방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떠한 식물을 재배하는가 이전에 어떠한 땅에서 자란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미네랄이 없는 토양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면 아무리 형체는 똑같은 어떤 과일과 야채지만은 이거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떻는가 하면 어떤 토양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뉴트라이트는 이런 거에 착안해서 이 철학을 가지고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스트 오브 네이처, 최고의 자연, 즉 전 세계 농장을 직접 소유하고 이게 관리하고 있으며 생태계의 원리를 존중하는 농법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영양가를 지키는 수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수확한 이런 식물들을 완전히 영양소 파괴 없이 최소화하면서 이걸 우리한테 섭취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과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격하고 높은 기준 품질 관리를 통해서 우리한테 진짜 믿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이 과학이, 최고의 과학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어디에 있냐면 뉴트라이트 보테니컬 프로세스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식물 선정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농장에 재배를 하고 수확을 하고 제조를 하고 우리한테 올 때까지 이 식물의 어떤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과연 원하는 어떤 제품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식물 선정에서는 이 뉴트라이트는 한 회사가, 개인 회사가 어떻는가 하면 1300여 종의 식물의 어떤 상세한 자료를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성분 안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 구성을 완전히 파악을 해가지고 이 파악한 영양소를 가지고 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조합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 영양소를 조합해서 최적의 어떤 조합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000개 이상의 식물을 가지고 2만 번 이상의 검사를 시작을 해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식물의 어떤 선정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식물들을 전부 다 이렇게 길러보고 환경에서 다 해서 최고의 어떤 식물들을 하나의 품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씨앗들을 만들어내고 이걸 인큐베이터처럼 해서 하나하나 보관하고 그 빛에 가장 적합한 빛을 비춰서 이 품종의 최고의 품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종자를 선택하게 되죠.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종자를 선택하는데, 예를 들면
이 아세로라 비타민 C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는가 하면 아세로라 체리가 거의 품종이 65종이 넘거든요. 그 65종 중에서 최고의 어떤 씨앗, 영양분이 최고로 함유되어 있는 우리 품종 5개를 선정을 해가 우리가 우바자라 농장에서 이렇게 만들어내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검사를 통과한 씨앗, 이 씨앗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씨앗을 가장 적합하게 자랄 수 있는 농장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사농장이 거의 900만 평에 가까운 자사농장에 이걸 직접 재배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배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자사농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든다면 이게 루바 블렌드라고 갱년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 있거든요. 이 제품은 어떻는가 하면 루바브라는 어떤 식물에서 이게 추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바브는 이런 농장에서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는가 하면 시베리아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청정 지역에.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 어떤 종류들은 어떤가, 이 파트너 농장들, 이 파트너 농장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본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농장과 같은 기준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가 하면 매년 이게 기준에 적합한지를 갖다가 매년 40회에서 60번 정도 감사를 실시한다고 그러죠. 감사, 우리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잘 알죠. 감사는 하나에서 10까지 다 파내는 거죠. 그죠? 그 정도로 점검을 하면서 40회에서 60회면 매주 한 번씩 가가 검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어떤 이런 기준에 맞도록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농장에서 이 농장들이 미국 워싱턴주에도 있고요. 멕시코의 엘페티칼 농장 같은 경우에는 7개의 화산지대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미네랄이 풍부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바자라 농장 같은 경우에는 원시림을 개간해서 지금 만든 농장들입니다. 면적만 하더라도 거의 500만 평이 넘는 어떤 농장들이죠. 이런 농장에서 어떻게 이 농장 관리를 하는가 하면 양과 지렁이와 콩가위 식물 지하수라고 제가 만들어놨죠. 이게 뭐냐면 원료 식물을 심기 전에 자연의 섭리만으로 영양이 풍부한 토양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지렁이가 땅속 깊이 들어가서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식물이 뿌리 내어 좋은 상태가 되면 콩가 식물을 심습니다. 이 콩가 식물이 어떻느냐 하면 콩가 식물 밑에는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보통의 어떤 토양에서 나는 식물들은 토양에 있는 질소를 써서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런데 이 콩가 식물만큼은 어떻는가 하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잡아서 토양 속으로 불어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단하죠. 그죠? 그 콩가 식물을 갖다가 키워가지고 안에 토양 속에 질소가 풍부하게 있으면 그 콩가 식물을 비닐 시트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걸 말려가지고 퇴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가 풍부하게 되죠. 질소가 풍부해져야만이 어떻는가 하면 여기서 식물의 육성이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이게 양들이 휴경지에서는 이게 알파파 농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확 후에는 이런 줄기나 이런 걸 뿌리를 먹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토양을 정리하고 양들이 배설물이 자연 퇴비가 될 수 있도록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수질 관리는 과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부 다 지하수를 활용합니다. 자연의 물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죠. 자연의 물이라는 것은 미네랄이 정말 풍부하거든요. 레이큐프 농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는가 하면 맥배우 공원,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빙하지대입니다. 빙하지대에 흘러나오는 그 빙하수를 가지고 지하수를 가지고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엘페티칼 농장 같은 경우에도 300m 지하수를 가지고 이거는 300m 지하수를 뚫다 보니까 멕시코 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관리는 인공위성으로 관리합니다. 그 농장에 나오는 지역마다 미네랄 굉장히 수질이 어떻는가에 따라 검사를 내가 그때마다 데이터를 내고 그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국립 끝에 만들어진 영양이 풍부한 땅에서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뉴트라이트 원료 식물을 재배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배를 하는데도 이 재배하는 것도 단 한순간 단 하나의 영양분도 파괴가 되지 않도록 엄청난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게 알파파가 정말 우리 그 안에 영양 성분이 많은 게 알파파거든요. 알파파가 이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 좋은 어떤 병충해들이 올 수가 있죠. 그러면 마리골드를 심는 거예요. 이 마리골드는 뭐냐면 중간에 심어 놓으면 냄새가 안 좋기 때문에 벌레들이 싫어하는 냄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경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늘 농수물을 밭에 뿌려가지고 이 병충해를 제거하기도 하고, 올빼미 같은 거는 밤에서 설치류들을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는가 하면 낮에는 매를 훈련시켜가지고 이런 설치류나 이런 충해들이 없도록 만들고, 무당벌레를 통해서 이렇게 해충을 이렇게 없애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이 안에 농장에 곳곳에 어떻는가 하면 해충 피난 장소가 있더라는 거죠. 해충이 도망칠 수 있는 공간을 곳곳에 제공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어떻는가 하면 뉴트리아이트의 생각이 뭐냐면 자연계에는 균형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해충을 다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연과 해충은 분명히 이게 자연에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공존하는 방법을 이렇게 선택했다는 거죠. 생각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통해서 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재배한 걸 수확을 하는데 어떻는가 하면 가장 영양가가 높은 시기에 수확을 합니다. 아세로라 체리 같은 경우에는 영양이 가장 풍부한 파릇파릇한 파란 열매일 때가 비타민C가 가장 많거든요. 이때 수확을 하고요. 알팔파 같은 경우에는 영양분이 가장 풍부한 줄기의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0에서 20cm 정도가 가장 영양분이 많거든요. 이 알팔파 길이가 보통 보면 1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0cm에서 20cm만 영양분이 풍부한 것만 수확한다는 거죠. 그 나머지 것들은 양들이 뜯어먹게 하고 다시 그걸 갖다가 퇴비로 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확한 걸 갖다가 20분 안에 바로 가공 처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야 영양분 손실이 최소화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는가 하면 이걸 농축을 시키는데 비타민, 미네랄뿐만이 아니고 식물 영양소도 놓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영양소를 다 농축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수확돼서 들어온 걸 바로 건조시키는 거예요. 건조시키는데 비등점을 아주 온도가 높으면, 건조시킬 때 온도가 높으면 영양소가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기압을 낮춰가지고 아주 낮은 어떤 열을 가해도 바로 이게 수분이 날아가도록 하는 이런 공법을 써서 영양분이 최소한으로 소모가 파괴가 안 되도록 만들면서 건조시키고, 이걸 분쇄를 시켜가지고 이걸 갖다가 분쇄를 시키는데도 분쇄에 여기 보면 자석이 큰 자석을 하나 놔두고 나오는 어떤 부분들을 혹시나 잘못돼가 이런 금속 성분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걸 다 끌어내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부분들 너무 신경을 쓰죠. 그렇게 해서 이걸 추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영양소를 추출한다. 모든이란 의미에는 비타민, 미네랄뿐만 아니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유황식물이 식물 영양소도 모든 걸 포함시켜가지고 이걸 추출해서 그대로 영양소를 그대로 농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농축시킨 다음에 어떻는가 하면 수분을 제거하는 게, 다시 수분을 제거. 왜? 수분이 있으면 이게 변질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모든 어떤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 수분이 있기 때문에 썩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이 제거하는 방법도 어떻는가 하면 아주 저온으로 해서 이게 영양소 파괴가 아주 없도록,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아주 고온에 아주 빠른 속도로 그걸 분사해서 걷어들여가지고 영양소 파괴가 거의 없도록 만드는 이런 공정을 한다는 거죠. 이런 기계를 통해서.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이걸 농축시켜가 만드는 거죠. 이렇게 제품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제품으로 만드는데 한 제품당 200회 이상의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만들어졌는가 안 만들어졌는가, 영양 성분이 그대로 있는가 없는가를 갖다가 계속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매년 제품에 대한 검사만 50만 회 이상을 하는 거죠. 들어오고 나가는 제품들에 관련돼서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했는지를 그 이력을 그대로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품절 관리 기준만 하더라도 식약청에서 정하는 어떤 품절 관리 기준하고는 완전히 뉴트리아이트가 정하는 기준은 완전히 틀립니다. 중금속 관리 기준도 보면 낙 같은 경우에도 식약청에는 3mg이 있다면 우리는 0.1 이렇게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하고, 그거 이외에도 자체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비소나 BCB나 다이옥신 같은 거 자체 관리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식약청에서 대장균만 관리를 하고 있으면 여기서는 살모넬라 균, 이것도 자체 관리 기준으로 정해서 아주 엄격하게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 세이프티, 즉 안전한 거는 식물의 농약 성분이나 중금속이나 대장균이나 이게 살모넬라 효모나 그 다음에 방사선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검사를 다 하거든요. 이게 완벽하게 돼야만이 그 다음으로 제품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또 포장을 다 해놓고도 어떻는가 하면 흔들어 보기도 하고 눌려보기도 해서 매년 3만 번 이상의 어떤 실험을 계속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땅속 씨앗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한테 와서 그 먹을 때까지 완전하게 함께 운명 공동체라 생각을 하고 이 제품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알고 보고 이해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오픈을 다 시켜놨다는 거죠. 이렇게 만든 제품이 바로 이 뉴트라이트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떻는가 하면 GMP 명당에 추대된 유일한 영양보급식품이 뉴트라이트입니다. GMP라는 것은 우수 의약 제조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넘어선 GMP 명당에 추대된 유일한 보급식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 중에 최고가 더블엑스라는 어떤 제품입니다. 이 더블엑스는 어떻는가 하면 14가지 비타민과 10가지 미네랄, 19가지 식물 영양소가 그대로 있습니다. 한국 사람을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영양 상태를 조사하니까 이번에는 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비타민 B나 비타민 D가 더 강화돼야 된다 해가지고 이번 만드는 더블에스는 이걸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이 항산화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는가 하면 미네랄 중에도 몰리브데를 더 추가시킨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옛날에는 20여 가지의 식물 농축물을 그대로 파이토칼라 5가지 색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이 식물 영양소가 아예 그게 나타나도록 만들어져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영양소의 균형을 철저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더블엑스입니다. 이 종합영양제가 왜 필요하냐 하면 각 영양소들은 상호작용을 항상 하거든요. 비타민C가 있다면 이 비타민C는 어떻는가 하면 철분과 구리의 흡수를 돕거든요. 그럼 철분과 구리를 흡수할 때 비타민C가 없으면 이게 흡수가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는가 하면 비타민 B12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셀루닌과도 영향을 같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6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B6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이 없으면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비타민과 미네랄은 하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더블엑스 종합 비타민인 더블엑스는 항상 기본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 식물 20여 가지의 식물 농축물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다른 데서는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죠. 5가지 색깔을 파이토칼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흰색의 어떤 부분들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흰색의 어떤 거는 양파만 들어가 있지만은 이게 부족한 거일수록 많은 양들을 넣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색깔이 각자 하는 역할들이 조금씩 다 틀리거든요. 항산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항암에도 영향을 미치고 활성산소 이런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이 식물 영양소들이 하는 역할들을 보면 여기 보면 항산화 작용이라든지 면역이라든지 해독 작용이나 항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강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화나 이런 부분들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게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게 지금 완전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물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거 이거는 아무도 흉내낼 수 있는 거 그대로 우리의 식물을 농축하지 않고는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20여 가지의 어떤 과일과 야채를 그대로 농축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제품이 더블엑스라는 거죠. 오, 너무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식물 영양소들이 과연 들어가 있는가? 이게 핑크 프린트라는 건데 영양소들이 다 나와 있는 게 아예 이렇게 다 그래프로 보여지죠, 그죠?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케레스틴 같은 이 식물 영양소도 너무 중요한 영양소죠. 왜냐하면 아연이란 것들, 아연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는 이 케레스틴이 없으면 흡수가 잘 안 돼. 그리고 이게 활성도를 높여가는 것도 생리 활성적인 면에서 이 식물 영양소인 케레스틴이 없으면 이게 활성이 활발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식물 영양소들도 우리 영양소들이 어떤 활성화시키는데 생리 활성 면에서 좋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식물 영양소들이 없으면 결국은 그거는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영양을 많이 합성 비타민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다 이런 영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게 더블엑스는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게 뭐냐면 8주 섭취 인체 적용을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만 어떻는가 하면 이 XX와 유사한 걸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였는데 XX를 먹은 집단이 훨씬 더 혈액 속에 비타민과 식물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죠. 그럼 그렇다는 것은 다른 거에 비해서 흡수도가 너무 우리 몸에 들어온 흡수도가 굉장히 높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는가 하면 활성산소가 유의적으로 혈액 속에 활성산소가 유의적으로 감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활성산소를 감소시키는 것도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세포를 보면 이 세포가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으면 길게 나와 있으면 손상돼 이 꼬리 길이에 따라서 이 세포의 손상도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한 세포는 그렇지가 않죠, 그죠? 탱탱하게 돼 있는데 데미지 셀, 즉 손상된 세포들은 이렇게 드러나가 있다는 거죠. 꼬리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XX를 먹고 12주간 먹으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이 DNA 자체가 DNA 꼬리가 거의 탱글탱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가 하면 이 DNA를 손상을 안 시키도록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요거는 그 옆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 DNA가 복구가 되고 있는가를 갖다가 하는 이 물질, 단백질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복구하라는 신호체계에 있는 단백질 물질들이 혈액 속에 충분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들어와 있으면 복구를 그만큼 많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손상된 DNA를 복구시키는 거.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활성산소도 감소되고 DNA를 파괴되는 걸, 손상되는 걸 막고 이 손상된 DNA를 복구시키는 게 바로 XX라는 게 인체 적용 시험 결과에 바로 이 데이터로 나왔다는 거죠.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발견을, 규명을 못했는데 지금은 이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규명이 확실히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죠? DNA가 손상이 돼서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내면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대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 정도였던 부분이, 이게 염색체라는 것은 우리가 핵 속에 들어가 있죠. 이 염색체가 어떻는가 하면 염색체 안에 보면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유전자에 보면 하나하나마다 다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17번 염색체에 P53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게 DNA 속에 있는 유전자거든요. 이 유전자가 어떤가 하면 종양 억제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게 파괴가 되면 종양 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암세포가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커지는 거죠, 그죠? 말 그대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 XX가 이걸 먹게 되면 이걸 복구를 시켜준다. 이게 파괴가 되면 이걸 복구를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유방암이나 그 다음에 모든 어떤 무슨 증후군들 꽉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백내장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의 어떤 요 유전자 안에 그런 정보들이 다 있는데 이게 파괴가 되면 이런 병으로 간다는 거죠. 이걸 복구를 시켜준다니까. 파괴되지 않도록 만들고 복구시킨다니까 너무 대단한 어떤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세포는 이런 생성 주기들이 있습니다. 점막세포는 한 3일 살다가 이렇게 다시 교체가 되거든요. 간세포 같은 경우는 한 3주간, 3개월 정도, 3주에서 3개월 정도 살다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 적혈구도 4개월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신경조직이나 뭐 피부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먼저 생성된 것은 파괴가 되고 다시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본다면 이렇게 병든 세포가 있다는 거죠. 이 병든 세포가 있다면 이 XX를 계속해서 섭취를 하게 되면 그 세포의 유전자가 복구가 되겠죠. 복구가 되면 어떻는가 하면 그 복구가 돼서 정상적인 어떤 유전자가 된다면 이런 세포로, 건강한 세포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XX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게 증명이 됐다는 거죠. 오, 대단한.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이 XX가 진짜 대단한 어떤 제품이라고 봐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식물을 그대로 자연 상태에 그대로 만들어서 그걸 그대로 농축시켜가지고 영상물 손수유 없이 모든 식물 자체를 농축시켜가지고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나온다는 거죠. 비료나 농약을 주고 이걸 만들면 이 식물을 재배가 하면 말 그대로 식물 영양소가 거의 생기질 않는데, 왜냐하면
이 병충해를 이기기 위해서 만드는 게 식물 영양소인데 비료나 농약을 해서 병충해를 자연적으로 없애주니까 이 식물들이 자체적으로 그걸 만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연적인 어떤 생태계 농법을 활용해서 만드는 식물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뉴트라이트가 칼렌보가 그랬습니다. 몸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식생활이 습관화되지 못한다면 지금 그게 습관화되지가 못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다면 과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식습관의 불완전한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보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과학의 본질이며 그러한 제품이 뉴트라이트 건강식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샘nem버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적의 어떤 건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고의 어떤 뉴트라이트를 계속해서 만들 것을 다짐한다고 했습니다. 이 뉴트라이트가 이때까지 그 철학을 지금까지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오는 게 바로 이 뉴트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뉴트라이트를 통해서 진짜 지금 깨어진 어떤 영양 불균형과 식습관에서 나오는 어떤 안 좋은 것들,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이 스트레스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이 질병들의 질병으로 가는 어떤 부분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런 뉴트라이트라는 자체를 아마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영양을 보충한다면 우리의 건강도 점점 좋아지는 어떤 상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